저는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어요. 비가 엄청 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트래픽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일찍 출발하니 교통이 원활해서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약속하고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면 분명히 집에서 방콕을 했을 저예요. 비가 올지언정 특별하고 분명한 이유의 만남이라서 기쁘고 기대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해주는 와인스톤 브릿지, 정말 멋지죠? 자, 함께 가보시죠. 고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 먼저 도착해서 인터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 중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와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땡큐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좋은 거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안녕하세요.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CEO가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1, 2분 글쎄요. 이런 인생 역정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민 1세들한테는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1세들의 역정은 어쩌면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영화보다 더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한 37년에 전에 미국으로 왔고요. 그 전에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별로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는데 30이라는 나이에 미국에 왔는데 그 전에까지의 역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시험도 저는 대학 시험을 4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항상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칭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고 또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하나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그 기도, 그게 참 중요해요. 신앙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녀더니 어머니 기도하는 거 듣고 또 하나는 긍정이라는 걸 집안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항상 노래가 있고 또 항상 즐거움이 있고 비록 사는 것도 그렇게 아주 못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만 있고 아이들과 동생들도 여동생이 넷인데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항상 긍정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한번 대학을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 중학교도 저희들은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도 떨어졌고 고등학교 시험 볼 때도 떨어졌고 대학도 4번씩 떨어지니까 어떤 시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크다라는 의미를 안 둘 정도로 새칭 남들이 보면 속이 비어있나 할 정도로 그냥 즐겁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그러려니 하고 새롭게 웃으면서 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는 그 긍정이 굉장히 큰 저의 인생에 좋은 쪽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미국에 와서도 37년이라는 기간을 살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역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없을 때는 없어서 역경이고요. 또 어떤 작은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역경이 준비가 되고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죠. 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개는 현재로서 자기 스스로가 좀 안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꾸 후퇴하게 되고 오히려 생각지 못한 고난이 더 들어오죠. 인생은 어차피 살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그런 목표가 첫째가 중요하다고 저는 인생을 보고 또 아까 얘기하는 그 긍정의 힘 이걸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그냥 다 극복이 잘 됐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그럼 어떠한 게 구체적으로 있었느냐라고 하면 너무 많죠. 그냥 어느 나라에는 미국에 온 지 5개월 되니까 제가 유학생으로 왔었는데 저는 유학 한 5개월이면 영어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몰랐죠. 그때는 유학이 자율화가 되지 않을 때, 막 자율화가 될 때인데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왔었는데 5개월 지나니까 돈이 호주머니 5불 남더라고요. 미국에는 친척 한 명이 없으니까 사돈의 팔촌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5개월이 딱 지나니까 5불이 남았는데 저는 그때 5개월, 6개월이면 분명히 영어 공부를 끝내고 한국을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것도 다 안 된 거죠.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젠 바닥인가 보다 하고 그 5불을 들고 맨하탄을 나가서 또 어디 일자리를 찾다 보니 굉장히 많은 좌투공우돌의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있었던 그 걱정, 고생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저희들의 선배 때 이민자들한테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지났던 것 같아요. 되게 돈도 물질도 필요가 없었고 그저 먹을 게 있으면 그래서 히로빵이라고 큰 히어로 빵이 있잖아요. 큰 거, 긴 거. 우리 델리에 가면 주는 빵이 있어요. 그 빵 하나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잘라 먹으면서 물만 마시고도 지내고 어쩌다가 누구한테 받은 그 작은 그 튀김닭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가다 또 그것도 뺏긴 경우도 있고 많죠. 먹는 거 하나에 인생을 걸고 살던 때도 있었지만 또 그게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고난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얘기하는 CEO로서의 어떤 그 어려운 점, 고난을 말씀을 하는데 회사가 처음 커나가는 시절에는 모든 걸 다 회사에다 저는 다 바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 했던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갈 때 이러면은 모든 게 어느 날은 대여섯 명 정도 6-7명의 직원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한 회사의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버리고 한두 명 남아있는 그런 시점 이럴 때도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때 일어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도 해보고 다시 또 긍정으로 털털 털고 새로운 목표를 또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참 CEO로서의 그 어려웠던 점들은 말로 써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신의 성공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슬럼프나 거절, 어떤 실패에 대한 극복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편한 방법들을 원하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쟤한테서는 굉장히 쉬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똑같아요. 편한 방법은 없고 영업에는 정도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세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저는 보험 세일을 했잖아요. 하게 된 이유는 저도 미국에서 MBA를 끝내고 한국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고난이 뭐였었냐면 저는 한국에 자리도 있었어요. 취업도 좋은데. 근데 3개월 졸업을 남겨놓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또 회복실에서 계시고 아무도 없고 아이들 여동생만 있는데 빚도 좀 있고 집은 하나 있는데 그 집으로 팔면 빚잔치를 끝날 입장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집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자가 지금 뭐 이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신용공고 이런 데 이자가 18%에서 28%였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보고 저는 이제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그걸로는 갚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도 아직 졸업을 못했고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또 주위에 있는 데에서는 내가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개인인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그 시점. 근데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주시더라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어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장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졸업은 3개월 남겨놓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빚은 많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의 해결점을 찾아 나갈 때 거기서
바닥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는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미국으로 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송금증명이 없으면 못 올 때거든요. 미국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것도 또 은행에 가서 또 브레이브하게 직접 닥쳐가면서 용기 있게 풀어나가고, 그게 어쩌면 영업의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저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보고 미국에서 얼마나 살 거냐, 3개월 후에 졸업하고 오겠다라는 3개월이 37년을 살게 된 거죠. 인생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돌아와서 살았고, 직장은 정말 살아가면서 저한테는 역경이라고 하면 역경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따로 이야기할 것보다 큰 것들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곁을 떠나는 것, 특히 저는 딸을 먼저 잃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시작된 게 또 그 어려움은 그때는 그냥 죽자, 부부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일이 없잖냐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가슴이 메어지고 힘들었지만, 그걸 아직도 다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도 얼핏 그 애가 좋아하던 걸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생겼던 것이 바로 에스타 파운데이션이라는 에스타 재단이 생기게 되고,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벌써 내년이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그렇게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지게 돼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목숨에 관한 어떤 돈에 관한 것도 조금 보는 눈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사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솔로몬 그룹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로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긍정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실패에서도 나는 가능해, 이런 긍정과, 두 번째는 목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목표라는 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목표를 만들었던 것이 성공하는 데 참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크게 꼽는데, 그 목표라는 건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주권 따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되면 성경도 한번 통독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죠. 또 영어도 좀 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놓고 1년이 되면 꼭 리뷰를 했고요. 1년마다의 목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1년의 목표가 있으면 그걸 또 세부적으로 한 달의 목표가 생기고 하루의 목표가 생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시작과 동시부터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첫 해의 목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최소한 60명을 만들겠다. 그리고 첫 해에는 내가 내 수입이 그 전까지 생명보험을 열심히 팔러 다닐 때도, 그때 못 팔면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주권을 걸려있고, 그 이후에 제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솔로몬을 만든 첫 해가 92년 6월이었었는데 6개월 안에 제가 그때 보험료를 얼마에 화재 상해보험을 팔고 싶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몇 개를 팔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뛰었어요. 때로는 가다 보면 손님들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거겠지만, 명함을 첫 번째 주는 날 어느 날은 명함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것도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제 명함 주시죠 그랬더니, 예? 조금 아까 버리신 명함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버린 걸 무의식중에 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그 지금 쓰레기통에 제 명함 주신 걸 버렸거든요. 주세요. 주길래 그랬어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안 팔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다음 주면 될 거야, 이 생각으로 다녔고, 어떤 때는 2달 동안 하나도 못 팔 때도 있어요. 와이프는 임신하고 돈은 없고 2달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정말 이제 내 능력은 안 되나 보다,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그래도 MBA를 했는데, 아니면 가서 누구 얼굴을 볼 거냐, 여기서 그냥 이대로 내가 끝내야 되는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 그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롱아일랜드 어디에 있는 세탁소에서 한 달에 73불 내는 보험을 하나를 팔면서 2달 동안에 첫 번째 데이트를 끊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찾게 되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니까 또 어느 달에는 하루에도 몇만 불을 주에 보험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겪어나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그 두 가지 긍정과 목표, 이게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은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좋아요. 내가 이번 일주일 중에 4일은 내가 어디 지역에 누구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라는 생각이 다 있었고요. 제가 할 일이 뭐다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남들의 얘기 듣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실질적인 그 행동이 없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행동에는 항상 이 긍정이 붙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번 뭐라고 해도요. 어떤 때는 아침에 고객들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디서 왔어요? 보험. 그럼 아저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이래? 빨리 다음에 와 하고 밀어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예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다음 집으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별명이, 지금도 아마 우리 브루클린에 계신 손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찐득이 왔네 할 정도의 찐득이의 별명을 들으면서도 다닐 수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목표와 긍정이라는 두 가지, 그거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요 근래는 제가 그래도 방향이 많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안 만나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서 세칭 만하는, 좀 더 많은 것으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걸 가질 수 있었던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봐요. 물론 저분의 기도, 저분께 드리는 기도가 첫째지만 내가 하겠다는 의지에다가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주고 바로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주는 A라는 사람에게 주는 작은 정성이 그 사람이 돌고 돌아서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본인한테 또 누군가를 통해 들어온다라는 것처럼 믿어요. 사람은 어떤 때는 정말 막 무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배신도 당하고 힘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긍정 목표,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베팅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하나씩 만들어주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처음에 2명, 5명, 10명일 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회사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회사가 크려면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우리 샐러리를 받으시는 분이 전 세계, 베트남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이번에 필리핀도 들어가고 이제 미국에서도 뉴욕과 뉴저지와 또 버지니아와 조지아 그리고 달라스까지 가지만 그러한 모든 군데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해요.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도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막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 때와 또 CEO가 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꼭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있을 때. 그런데 어떤 때는 요즘에는 세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 8시간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더 이상 일을 왜 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는 날은 충분히 쉬어야 돼. 그리고 저녁 시간 나는 안 해. 갈수록 이제 그런 게 팽배해요. 그 대신에 필요한 건 내가 딱 그것만 받고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받는 건 더 받고 싶은 사람도 많죠. 근데 신입사원들은 되게 신입사원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일 때 직원의 그 애티튜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직원으로밖에 못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CEO가 되고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신다면 그분은 언제나 오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비록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분은 오너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저희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내 능력이 한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듯이 자기한테는 무한한 능력들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개는 못 느끼고 그걸 자꾸 줄이려고 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할 일은 이건데 내가 왜 저걸 하니? 오지랖나 이렇게. 저거 안 해 나. 오늘 여기까지야 나는. 그게 아니라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보스,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까? 나 이거 잘 할게요. 그리고 이걸 할게요.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때 그게 오너십이라고 봐요. 언제나 그런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비록 어디에 있든 그 회사의 최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걸 해도 마찬가지.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첫 단계는 지금도 아마 그런 걸 아셔야 될 거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남을 위해 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뭔가를 재화를 받죠. 그 다음엔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단계가 있고요. 다음 단계가 되면 남이 나를 위해 일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모든 재화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때가 오죠. 이런 단계가 됐을 때 사람들은 자유적으로 모든 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 3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났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인생은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2, 3단계가 되면 분명 그걸로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살을 때 정말 나한테 큰 행복이 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CEO로서 어떤 식의 개인적인 성장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그 대답도 똑같은 대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저는 제 딴에는 뭔가 남을 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보험을 판다라는 거는 사실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세상 사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기를 파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좋고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이 나쁘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하나 팔기 위해서 처음에는 남한테 봉사를 했어요.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갚겠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대신 재판을 받으러 갖다 주면 쟤한테 신세 졌으니까 보험 하나 사겠지 혹시? 뭐 이런 마음들로 처음에는 시작했던 봉사인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서 그걸로 이제 결실을 맺게 돼요.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걸 느끼고 그걸 하고 나서 그 고마움보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거 아마 누구나 느껴보셨을 거예요. 작은 거 누군가한테 베풀면 본인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 행복함, 이로 말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물질로 생각할 수 없는 행복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자꾸 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뉴욕 한인회장을 하게 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야 여보 우리 돈 얼마 있냐 10만 불 뭐 정도니까 그러면 한 5만 불 우리 왜 이걸 한번 우리 뉴욕 한인사회를 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려면 내가 한인회장 돼도 되겠다. 그 전에도 또 어떤 자리를 맡을 때 그 맡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년 재단을 맡아서 청소년들이 키워나가는 보람도 느껴보니까 좋더라. 이번에는 한번 한인을 위해서 일해보자. 그래서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월드오브 세계 무역협회 회장도 하게 되고 진심을 담아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다고 봐요. 뭐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 진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담아서 행동을 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근데 그것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남한테 봉사를 한다는 게 자기의 행복을 위한 거지 남을 위한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인생을 살 때도 거기에 좀 더 좀 필이 좀 꽂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자신의 행복인 거지 뭐 남을 위한 거는 별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정과 시간 관리 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 번은 뭐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하는데 메모하는 습관은 누구나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정은 지금도 이렇게 제 전화를 보면은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쭉 써 있죠. 근데 하루에 써일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날 MT다 이러면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던 사람도 전화를 하게 돼요. 연락을 하게 돼요. 또 출장 스케줄이 저번에 참 많아요. 지방을 좀 더 육성화를 시키고 해외 출장도 좀 많아요. 어떤 때는 요즘에는 가다 보면 그게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하러 가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1년거 스케줄도 막 나와요. 이제 10월 며칠 날, 4월 며칠 날은 어디를 가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1월서부터도 내가 회사 내에서도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돼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일주일은 일주일대로. 근데 그 주일에 대해서 이번 주일인데 만약 어느 날은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러면 불안해요. 그럼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스케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또 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어디서 내가 필요한 게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잃어버려요. 써놓는 건 참 중요해요. 메모하는 습관. 그게 이제 목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걸 한번 리뷰해 보면 그 다음 주에 할 때 애들을 시키죠. 확인해야 될 사항들하고 해설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렸던 것도 생각나면 빨리 써놓고 언제나 머리맡에는 그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생각이 많이 날 때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되면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때 다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도서 목록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참 약한 부분이에요. 남들은 되게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성공하는데 저도 요새 목표를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책 10권만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작년에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 거 아직 못 읽었어요. 그 다 합쳐서 읽은 게 한 6, 7권 지금 읽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다시 읽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 톨스토이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단편집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거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책들이 옛날에 참 명서인데 옛날에 읽을 땐 몰랐었던 것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책에 대한 추천은 제가 못 해드리고 네. 저는 그 대신에 참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좀 메마르다는 게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 경제서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 읽는 것보다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습관 아닌 것도 같은데 저도 그 책 읽는 거는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바이블을 읽어야 되는 거. 성경을 제가 한 번밖에 못 읽었거든요. 근데 좀 창피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올해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전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도 몰랐던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매일 공부하고 매일 어떤 때는 들어요. 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듣게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요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그 진짜 앞에 사건이 어떤 거고 노아 방주의 사건이 먼저인지 카인을 죽인 사건이 카인이 죽인 사건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먼저인지 바벨탑 쌓는 게 먼저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성경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라는 성경 책인데 파노라마.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다시 한번 또 읽으려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CEO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꼭 CEO라고 해서 제가 대단한 회사도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섬김과 기쁨이라는 모토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슬로건이 Serve and Pleasure. 그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꼭 슬로건도 같이 집어넣어요. 1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섬김과 기쁨이라는 말 그대로 CEO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일단 이룩한 회사가 1번 이게 과연 나한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잡이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냐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물건을 전달해주고 내가 해주는 기업은 언제나 물건을 파는 것들이에요.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과연 고객들이 그 마지막 쓰게 되는 그 고객들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서비스업은 특히 내가 하는 서비스가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컴퍼니가 만족하는 이 삼박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나는 CEO라면 그 덕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셋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아이템으로 정하고 일을 하자. 이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제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고객 말고 우리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행복이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항상 저는 들어오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우리하고 일을 할 때는 행복해야 된다. 일하면서 그냥 월급 때문에 일한다면 인간이 참 비참하지 않냐.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없다면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try to make. You must be a happiness. 너는 행복하게 되는 거. 돼야만 되는
그런 걸 네 마음속 꼭 갖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회사로서 가장 큰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요. 손님 잘 서브하고 고객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또 우리도 일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회사한테 이익을 던져주고 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대표님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은 그래요. 세상에는 이제 나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회사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끝나면 끝난다. 요거는 이제 내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나는 내만 돈만 많이 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단계보다는 진짜 앞으로 비전을 이 회사가 필요한 회사라면 더 키워야 되고요. 또 에이시안 아메리카노로서 최고의 보험 브로커 비즈니스의 그룹을 만들고 싶고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런 비전을 좀 첫째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도 넓혀야 되니까 지역도 확장시키고 또 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보험의 종류가 이제 화재보험, 상해보험 이게 하나가 있고 솔로몬 회사죠. 그다음에 IUA라고 하는 회사는 주로 이제 도매, 브로커, 보험들을 파시는 분들에게 보험을 파는 브로커의 입장에 그다음에는 또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베네핏을 파는 그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룹 건강보험을 파는 회사.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서 65세가 넘으신 분들을 위한 실버케어라는 회사에서 솔로몬 실버케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런 쪽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셋 매니지먼트와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판매까지 들어가는 투자회사.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도 지역을 뉴저지로 시작했던 것이 또 다시 더 길어져서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 지점과 또 조지아 지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스턴과 달라스로 가고 또 우리의 또 한인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중국인 쪽으로 더 컸다가 히스패닉 쪽으로 가고 좀 더 에스닉 마켓에서 더 커져나가는 그런 비전도 보고 또 여기서 일하는 게 많고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필리핀과 또 베트남의 회사를 만들어서 더 키워기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정말 이게 모두가 함께 더 커서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이 회사가 더욱더 커져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같이 줄 수 있고 더 커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 보험 브로커리지가 있는데 100대 브로커 안에는 최소한 들어서 코리안 아메리카노, 에시안 아메리카노로서 미국에 큰 발자취 하나는 남기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러한 걸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특히 또 실버케어는 생긴 지가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보험 주로 메디케어를 상대하는 회사인데 지역을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저 그걸 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많이 넓혀보기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귀하신 분을 모셔서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지금 너무 감동이 되고 어떻게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이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끄고 카메라를 끄고 좀 개인적으로도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너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두서없이 줄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포인트가 지금 없을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일단은 첫째 인생은 긍정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걸 만드는 것은 사람이더라. 사람과의 관계는 비록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우리가 화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결국은 참고 지나가고 베풀고 베풀다 보면 그게 돌고 돌고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저는 기독교인으로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 지금 얘기하는 긍정과 목표는 내가만 오늘부터라도 만드시고 또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구체화를 시켜서 해나가다 보면 뭔가 힘든 일이 있지만 잘 이겨나가면 그런 거 뭐 저 같은 정도는 뭐 충분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오늘 드디어 솔로몬 그룹 CEO 하용화 대표님과 인터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 용량이 초과되는 것과 제가 카메라 거치대를 식당의 식탁 위에 놓고 촬영을 해서 영상 촬영에 이렇게 흔들림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역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제가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거듭 강조하신 세 가지에 대해 한 번 더 저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긍정, 긍정, 긍정.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실적이 없던 시절에도 끊임없이 긍정의 마음으로 임하셨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구체적인 목표 정하고 적기. 아주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그것을 수첩에 적고 또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그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때론 내가 베푼 만큼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선행이 언젠가는 어떠한 식으로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봉사나 선행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 타인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고 하 대표님도 보람되고 행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성공자들의 마인드가 공통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 대표님을 만나서 그 길고 긴 인생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오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 것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인터뷰를 해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정말 제가 정말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같이 또 안 되고 또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비가 와서 날도 좋지 않고 또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하 대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